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6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조정을 거치고 2차 전지 대장인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하게 상승한 흐름을 보였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주도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잠깐 볼까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3.6 하락한 2698, 코스닥이 6.4 하락했고 코스피 200 선물이 1.60 정도 마감됐죠. 특히 오늘 시장에서 이제 시장은 중동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또 주도주가 부재하고 이런 이유로 외국인이 리스크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계속 매도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시장의 특징 하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현상은 외국인이 차익 실현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다우나스닥이 지난주 토요일까지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따라서 미국 시장이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차라리 좀 조정이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조정받았다 다시 재반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지고 있고, 역시 지금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폭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달러 약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 주도주에 미묘하게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도체주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주도주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저점을 찍고 있었는데 크게 반등하고 있어요. 특히 대장주 3인방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약 한 10일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이 흐름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가 오늘부터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뭐 인터넷, 항공, 코로나19, 건설, 정유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주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 오늘 1,600원 하락해서 76,100원 마감했고 외국인이 373만 주 팔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22년 9월 이후에 외국인이 아직도 3억 5천 한 900만 주 정도 순매수 해놓고 있습니다. 약 한 2년간에 걸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 3억 5천 9백만 주예요. 하이닉스는 오늘 5,900원 하락해서 17만 9,600원 마감했는데 외인이 오늘 113만 주 매도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2년 9월 6일 이후에 2,888만 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양 종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적 분석을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예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 여기서 마감됐죠, 여기서. 그죠? 오늘 삼성전자 여기에서 마감했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게 지난번에 그 8월 5일 날 한번 7200원 찍고 있다가 다시 8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시 또 76,000원대로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또 줄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가 이전처럼 8만원 이상이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흐름이 이미 엔비디아 실적이나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미 최고치를 찍었고 지금 조금씩 외국인들이 피크아웃, 현금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전처럼 강하게 가기보다는 하방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확인이 좀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다시피 비슷하잖아요. 이전에 그 급락했다가 지금 그 20만 원대까지 거의 갔다가 다시 18만 원 아래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 흐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캐시아웃 흐름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느냐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충분한 모니터링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구태 이 종목을 장기 홀드한 것보다는 일부분의 현금화를 통해서 차라리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주도주의 변화에 따라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3대 요소가 물가, 실업, 성장인데 지금 물가는 뭐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안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좀 중간 지점에 있어요.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고 성장은 역시 약간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죠.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실적이 좋으면 안 빠지는데 오르는 것은 제한적이죠. 실적이 나쁘다 싶거나 가이던스에 떨어지게 되면 아마 빅테크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적은 좀 좋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뭐 매출이 2배, 뭐 실적은 좋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 반도체주의 하락 지지가 나타나고 아마 4분기 이후에 또 다시 관심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30일 날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표 한번 볼게요. 8월 30일 날이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전에가 지금 122.10이었어요. 그죠? 122.10. 그러면 이제 이번에가 122.10이 넘냐, 낮냐,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가 2.60이에요. 쭉 보세요. 2.60. 그죠? 그 다음에, PCE 물가 지수는 123.15. 근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간으로 2.60.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나와야 좋은 흐름을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GDP. 예, GDP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제 8월 29일 날 2분기 GDP의 잠정치가 발표가 돼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DP거든요. 지금 이전에 GDP가 잠정치가 2.8 나왔어요. 2분기가. 그 앞전에 1분기가 1.4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번 분기가 적어도 2.6 이상 정도가 나와줘야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도 하락 지지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8월 30일 날 발표되는 GDP 잠정치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미 8월 실업률 매우 중요한데 지금 8월 실업률이 보게 되면은 지금 4.3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금 이거 여러분 보시는 게 지금 4.3이에요. 그죠? 그 7월 달이 4.3, 6월 달이 4.1 나왔는데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지난주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 그 앞전에 22만 7천 건. 그러니까 이 청구 건수가 보게 되면은 작년에 가을 3, 4분기에 비교해서 지금 올해 들어서 조금씩 주간 실업 추상 청구 건수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자체는 실업률이 올라가듯이 고용에는 이미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금리 인하가 0.5에서 0.25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죠. 금리를 가파르게 0.5를 빅컷을 실행해 버리면 물가에 우려를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마도 큰 문제가 없으면 0.25%포인트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달, 11월 달 지표를 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8월 실업률이 만약에 4.3 이상 나와 버렸거나 아니면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0.5로 바로 가겠죠. 따라서 가장 실업률, 특히 이 8월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9월의 금리 인하가 0.5냐, 0.25냐 이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자금 시장 보시게 되면 지금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0불로 지금 100으로 지금
하향 떨어졌어요. 이전에 103 이상이던 것이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국채 금리 10년짜리는 뭐 고만고만하고요. 지금 원달러, 원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뭐 1380원, 90원까지 갔던 게 1330선 아래로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엔화는 뭐 역시 달러는 떨어지고 있지만 엔화는 145엔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 크게 뭐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다. 단지 엔화가 조금씩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관심주였던 포스코 인터 오늘 54,300원에 마감됐습니다. 1,300원 정도 마감 올랐고요. 거래량은 172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외국인이 17만 4천 주 매도했고 기관이 19,000주 매수했습니다. 오늘 지금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포스코 인터의 이계인 사장이 10월달 산자 2회 국감에 출석해서 대왕거래를 설명한다. 이런 뉴스가 2시 한 10분께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파르게 관심사가 떨었어요. 이때 이 자리에서는 대왕고래 개발 가치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걸 묻게 된다는 건데 이 자체는 포스코 인터의 참여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는 뭐 매우 높은 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이번에 8월 21일 날 메리츠 증권에서 냈던 이제 리포트 중에 하나예요. 자꾸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이거 가치를 다시 봐야 된다. 보면 에너지 사업에 차별화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Q 질적 성장과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했고 미얀마 그다음에 호주 세넥스의 가스 개발 사업이 이익을 아주 끌어올리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 발전 사업에 크게 이익이 늘어난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들쭉날쭉한 PER이 아니라 앞으로 안정적으로 연 15% 정도의 순이익이 성장이 될 거다. 따라서 또 하나는 신규 탐사 결과에 따른 큰 폭의 멀티플의 상승이 기대된다. 따라서 선제적 매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 주가는 73,000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걸 보시면 이 Q 성장을 어떻게 봤냐면 이미 이제 2020 작년에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해서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났음에도 그 가치가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익 투자 계획 측면에서 뚜렷한 주력 사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4년간 글로벌 EP 사업자들에서 공격적으로 성장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뭘 보여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업스트림은 뭐냐면 현장에서 가스를 기획 개발하는 거고 미드스트림은 가스를 들여와서 저장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다운스트림은 들여온 가스를 발전을 통해서 활용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스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해마다 17.5 성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규 탐사에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27년도에 말레이시아, 호주에 그다음 또 동해 가스전까지 나왔어요. 동해 가스전. 잠재적 거대한 업사이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증권사, 유안타, 그다음에 대신, 그다음에 하나 모든 증권사들이 포스코 인터의 동해 대왕골의 참여 가능성을 거의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내용이 내년에는 아시아의 천연가스가 약간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인터가 인천 지역에서 LNG 가스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다운스트림이 연평균 내년과 내후년에 거의 20% 가까이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매우 안정적인 내용이다. 또 하나는 투자 의견은 여기 보세요. 높은 주가 변동성 예상이 된다. 높은 주가 변동성. 그래서 따라잡으려고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탐사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예상이 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포스코인터의 이제 이 기술적 지표를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종가가 포스코인터가 지금 이렇게 마감됐어요. 오늘 여기 마감됐죠, 그죠? 여기 마감됐어요. 오늘 55,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54,300원 마감됐죠. 오늘 거래량 173만 주. 좋은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메리츠 증권이 5월 21일 날 지금 이때 리포트를 냈는데 그때 57,700원이 냈어요. 그러면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가겠습니까? 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72,000원대까지의 주가 변동성을 내다보고 아마 리포트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전략일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거래량이 오늘 173만 주 터진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보게 되면 주 일봉도 사이클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봉 사이클도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그죠? 주봉 사이클도 보시면 여기 와 있죠. 그죠? 여기. 이 정도 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사이클이 1차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아마 이 정도 사이클까지 참여 여지를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메리츠 증권 얘기했던 주가 변동성은 이 정도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응 포인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메리츠가 제시했던 포스코인터의 앞으로의 이제 실적 지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실적 지표예요. 자, 22년도, 24년도 올해 영업이익은 1조 1,600억. 그 다음에 내년도 2025년도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그 다음에 2026년도 영업이익은 1조 5,300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내년에 8,100억. 그 다음에 26년도에 9,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PER이 지금 PER이 내년에는 10.9로 떨어지고 26년 10점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PBR도 1.1로 낮아지고. 따라 이런 흐름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자기자본 이익률 보세요. 자기자본 이익률. 이 ROE가 매우 중요한 수치인데 지금 올해 2024년도 10.9인데 내년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12.0, 26년도에 12.6으로 올라가거든요. 부채 비율은 133으로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죠. 따라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단타로 치면 안 되고 저는 이 흐름은 매우 긍정적으로 다음 시그널까지 좀 내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따라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진단을 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제 카페에서 운영하는 특별 회원님들한테는 매일 종목 대응 전략까지 압축해서 설명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시장 흐름 전략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지금 고점에 진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28일 날 엔비디 실적이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변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웬만해서 나오게 되면 주가는 빠져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실적은 반영이 됐어요. 따라서 실적이 가이던스에 좀 부합하게 되면 약간 빠졌다가 좀 멈추는데 실적이 좀 좋아졌다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 갖고 나면은 엔비디아가 빅테크가 좀 약간은 10% 정도는 하락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9월에 금리 인하 0.5냐 0.25냐 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 금리 인하는 실업 지표의 악화를 위한 처방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금리 인하는 8월 실업률이 아마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지금 국내 증시가 주도주가 지금 부재해요. 따라서 개별주와 테마주가 순환 계속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대왕고래 오늘 유한양행이 오늘도 강세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유한여행 그 폐암 치료제 개발에 따르는 테마 상승 이런 것처럼 개별주 테마주가 계속 시장을 끌고 가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했을 때 기업의 펀더멘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실행이 되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PER이 상승하는 업종에 관심을 둬야 된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 자본재, 상사, 미디어는 엔터지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포스코 인터 자원주도 포함되죠. 뭐 소프트웨어, 건설, 특히 오늘 건설주가 미리 반영이 됐죠. 따라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역시 기업의 펀더멘털 중심으로 주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도주의 미리 흐름을 얘기하고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지만 그것만 올인하면 안 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는 차익 실현해서 주가를 좀 포트폴리오 분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변동성의 위기는 매우 크다. 여전히 크다. 따라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핵심주를 압축해서 역시 여러분이 좀 여유 있게 매매를 좀 자주 하지 말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스톡커피 김단장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하고 계시면 꼭 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